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10장의 두 번째 영상으로 혼성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장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요, 루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VSEPR까지 적용을 하고 이로부터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 입체 구조죠.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요,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나서 분자 내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혼성화를 이용하는데요. 이 혼성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요, 혼성 궤도함수라는 걸 만들어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7장의 양자화학 챕터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얻어낸 파동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얻어지는 파동함수의 해가 바로 원자 궤도함수라는 것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원자 궤도함수입니다. 정확하게 용어로는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이 오비탈은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전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원자 궤도 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원자 궤도 함수들을 혼성화시켜서 만들어낸 게 바로 혼성 궤도 함수이고, 오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분자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이 출현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혼성 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메테인,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루었던 분자죠. 메테인 분자 또는 에틸렌입니다. 그리고 C2H2는 아세틸렌인데요.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죠. 이러한 분자들 내에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혼성화가 무엇일까요? 혼성화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하이브리디제이션이에요. 단어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히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요, 그냥 섞는 거예요. 믹스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믹스만 해서 아무렇게나 섞는 게 아니라 섞어서 하나처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혼성화예요. 자, 그럼 혼성 궤도함수가 무엇일까요? 궤도함수라는 용어, 여러분들 이미 기억하시죠?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궤도함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오비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원자가 가진 궤도함수라고 해서 원자 궤도함수입니다. 아토믹 오비탈이에요. 영어로는 AO로 제가 축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 궤도함수는 무엇이죠? 원자 궤도함수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원자 궤도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배웠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통한 파동함수의 해로부터 비롯된 함수로서 전자가 움직이는 공간을 설명하는 수학적 함수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혼성 궤도함수라든지 또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분자 궤도함수까지 배울 텐데요. 이러한 다른 종류의 궤도함수가 계속 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처음에 배웠던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궤도함수는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원자 궤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기억나죠? 얘네들이 바로 원자 궤도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혼성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혼성 궤도함수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축약해서 HO라고 제가 종종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성 궤도함수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요. 첫 번째, 결국 혼성 궤도함수는 원자 궤도함수를 혼성화시켜서 만들어낸 새로운 궤도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혼성화에 참여한 원자 궤도함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혼성 궤도함수의 이름을 정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뒤에 가서 구체적인 예를 배울 텐데요. 일단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S오비탈, 제가 그냥 오비탈이라고 하면 원자 궤도함수예요. 자, S오비탈과 P오비탈이 혼성화가 돼요. 막 둘이 섞여서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진 혼성 궤도함수의 이름은 SP 혼성 궤도함수입니다. 하이브리드 오비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p 오비탈은요, 원자 궤도함수 p 오비탈입니다. 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p 오비탈이 총 3개가 존재하는데 이 3개가 s 오비탈과 어떻게 혼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일단은요, p 오비탈 1개랑 혼성화가 되면
다시 말해서 s-오비탈 1개, p-오비탈 1개가 혼성화되면 얘의 이름은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p-오비탈이 2개가 혼성화가 되면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이고요. p-오비탈이 3개가 혼성화가 되면 s-오비탈과 함께 혼성화가 되면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특별히 p-오비탈 하나만 혼성화가 됐을 때는 sp1이라고 적지 않아요. 생략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혼성화에 참여한 원자계 함수의 개수만큼 혼성 궤도 함수도 동일한 개수로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p-오비탈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p-오비탈 에너지 레벨이 동일한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s-오비탈 1개와 p-오비탈이 3개가 혼성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이 오비탈은 sp3 혼성 궤도 함수라고 했죠.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자,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도 결국에는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가 혼성화가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sp3 혼성 궤도 함수의 개수도 에너지 준위가 같은 4개의 혼성 궤도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4개의 새롭게 만들어지는 혼성 궤도 함수의 이름이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sp2 혼성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다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혼성화가 돼가지고 sp2 에너지 상태가 이제 똑같은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3개의 오비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결국의 혼성 궤도 함수도 오비탈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원자 궤도 함수를 알아내고 양자수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원자 궤도 함수의 모양도 수학적으로 그려내고 에너지 값도 알아냈었습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파동 함수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식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 중에 7장의 3번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낸 그 오비탈, 다시 말하면 원자 궤도 함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원자 궤도 함수를 혼성화시켜서 만드는 혼성 궤도 함수 있죠? 이것도요. 결국에는 원자 궤도 함수의 모양과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혼성화시켜서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에너지의 혼성 궤도 함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결국에는요. 혼성 궤도 함수의 모양과 에너지도 역시 계산이 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혼성 궤도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했고요. 지금부터 바로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것으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자를 적용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다루어 왔었던 메테인 분자입니다. 자, 메테인 분자를 가지고 이 분자 안에 CH 결합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총동원해 보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하겠죠. CH4의 루이스 구조. 그릴 줄 알죠? 자, 탄소를 중심으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고요. 이때 수소가 전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을 총 4쌍을 만들면서 결합을 한 상태. 이게 루이스 구조죠. 여기서 이제 VSEPR 이론을 적용을 하면 자, VSEPR로 가면 탄소가 이제 공유 전자쌍들이 서로 다 동일한 공유 전자쌍들인데 4개가 있죠. 이 4개가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안정적인 반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사면체 구조를 만듭니다. 전부 기억하시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의 서로 거리가 109.5도가 되는 결합각이 109.5도가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VSEPR을 통한 분자의 입체 구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CH4 분자에서 CH 결합은 모두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생각을 위해서는 역시 다시 전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결합은 결국엔 전자놀이예요. 원자가 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놀이예요. 그 놀이의 과정에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CH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는요.
1s2, 2s2, 2p2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소는 1s1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자, 메테인 분자를 보면 일단은 원자가 전자, 탄소의 그 원자가 전자가 ES2, EP2죠. 이 상태와 수소는 원자가 전자 자체가 1s1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할 건데요. 오비탈이 결국엔 원자 궤도함수가 중첩이 돼서 전자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에너지적으로 그려보면요. 탄소는요. ES2 전자 2개 있고 EP2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는 어떻죠? 수소는 1s1인데 수소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니까 전부 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씩 채워져 있는 상태로 그려볼게요. 자, 이게 수소 4개를 그린 겁니다. 됐죠?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 결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전자들이 어떻게 공유가 되었을까요? 짝꿍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홀전자와 이 홀전자가 만들 겁니다. 얘와 여기가 들어가서 자, 공유 전자쌍 하나 만들었죠? 또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공유 전자쌍을 하나 만듭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둘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수소 원자 2개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에 비어있는 p오비탈로 들어가서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설명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마지막에 제가 지금 표시한 이 전자쌍은 전자쌍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수소 원자 2개가 서로 공유해서 각각의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진 전자쌍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기존의 결합 이론으로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무엇이냐? 자, 그냥 이 그대로 결합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요, p 오비탈들에 의한 p 오비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전자들의 참여로 인한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 오비탈 기억나시죠? 원자교담수 p 오비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령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령 모양으로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서로 수직 관계로 기억나시죠? p오비탈 3개가 있습니다. 3개는 전부 다 90도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오비탈입니다. 아령 모양이고요. 자, 이런 식이라면 이때 이 오비탈이 수소 원자의 s오비탈과 중첩되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내서 결합을 이루는 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H가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H 원자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 결합과 이 결합의 각도가 어떻게 되죠? 90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VSEPR 이론을 통해서 CH4 분자 안에서의 수소와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라고 했어요? 109.5도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설명과도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이론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게 바로 혼성궤도 함수예요. 자, 혼성궤도 함수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CH4 분자 같은 경우에는 sp3 혼성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sp3 혼성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sp3 혼성화라는 건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이 3개가 혼성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sp3 혼성궤도 함수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4개의 sp3 혼성궤도 함수가 만들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탄소 안에 있었던 원자 궤도 함수는 s오비탈, 그러니까 ES2였고요. EP2였죠. 따라서 다시 표시하면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얘가 혼성화가 되면요, 하이브리디제이션이 되면 sp3 혼성 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하나, 둘, 셋, 4개의 혼성 궤도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혼성 궤도 함수예요. 왼쪽에는 아토믹 오비탈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혼성 궤도 함수의 전자 배치가 다시 일어납니다. 즉, 탄소의 원자가 전자는 총 4개의 일렉트론이 있었죠. 이 4개가 혼성 궤도 함수에 가장 안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태죠?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4개가 홀전자 상태로 같은 스핀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로 설명을 하면 모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수소는 이때 어떤 상태예요? 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넷, 1s1에 1s 오비탈의 전자 하나씩 채워져 있는 수소 원자가 총 4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결합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게 여기로 들어가서 결합을 이루고요. 자, 이것도 역시 이로 가서 결합 하나 이룹니다. 여기로 가서 결합, 여기로 가서 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유전자쌍 하나는 뭘 의미해요? 탄소와 수소 원자 하나. 이것도 역시 탄소와 수소 원자 하나고, 이것도 역시 탄소와 수소 원자 하나를 설명하는 결합전자쌍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VSEPR 모델을 통해서 설명했었던 CH4 그 분자를 보시면 4개의 CH 결합이 있었죠.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4개의 CH 결합이 동등하다고 했어요. 에너지적으로 동등하다고 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혼성 궤도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CH4 분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sp3 혼성 궤도 함수의 이제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s오비탈과 자, s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요? 구형으로 생겼다고 배웠습니다. 됐죠? 구형입니다. 그리고 p오비탈은 하나 아령 모양으로 x, y, z 축으로 서로 90도 형태로 있다고 했죠? 그러면 s오비탈과 p오비탈 3개가 혼성화가 되면 sp3 혼성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혼성궤도 함수의 모양은요, 자, 입체 공간에서 이런 모양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크고 뒤쪽은 작은 비대칭 아령 모양이에요. 자, 이게 바로 sp3 혼성궤도 함수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sp3 혼성궤도 함수가 지금 몇 개가 만들어지죠? 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모양의 sp3 혼성궤도 함수가 4개가 3차원 공간에 입체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배치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정할까요? 역시 sp3 혼성궤도 함수 4개를 3차원 공간에 배치하려면 가장 안정한 경우, 그 배치의 경우는 바로 정사면체 방법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p 오비탈 자체는요, 3개의 p 오비탈이 3차원 공간에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로 반발을 최소화한 상태로 배치가 되려면 보시는 것처럼 p 오비탈 3개가 x, y, z축에 90도 각도로 이루어진 상태로 배치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sp3 혼성 궤도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총 4개입니다. sp3 혼성 궤도 함수는 4개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배치가 되려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걸 연상되나요? 이 그림으로부터 정사면체를 향하는 그러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연상이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중심에 탄소가 있는 겁니다. 이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탄소를 중심으로 이 하얀색으로 제가 그린 게 sp3 혼성궤도 함수입니다. 총 4개를 그려놨어요. 그 상태에서 sp3 혼성궤도 함수는 전자가 지금 몇 개 들어있죠? 아까 여기에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했던 거 원작 가전자, 탄소의 원작 가전자 4개를 sp3 혼성궤도 함수에 넣어놨는데, 그걸 제가 똑같이 표현을 하면 자, 여기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합니다. 수소 원자는 1s1 아토믹 오비탈입니다. 따라서 구형이죠. 이게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서 공유전자쌍 만들면서 수소가 들어오고요. 여기도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서 공유전자쌍을 만들면서 수소가 CH 결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가 공유전자쌍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도 수소가 들어오면서 공유전자쌍을 하나 만들면서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정사면체 구조의 메테인 분자입니다. 자, VSEPR 모델하고 설명이 일맥상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sp3 혼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제한적인 그러니까 설명에 제한을 느꼈었던 그 개념을 보완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루이스 구조하고 VSEPR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CH4 분자 안에 CH 결합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p 오비탈 상태로 결합을 하면 CH 결합이 결합 각도가 90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분자는 90도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혼성궤도함수가 나온 거죠. 그리고 혼성궤도함수의 4개의 에너지 레벨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말은 결국엔 무슨 뜻이에요? CH 결합이 전부 다 4개가 다 동일하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죠. 자, 그걸 설명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sp3 혼성궤도함수 이론을 가지고. 자, 좀 더 연습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sp2 혼성 궤도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자는요, C2H4 분자예요. 자, 이 분자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일단 그려야 됩니다. 루이스 구조를 못 그리면 또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루이스 구조를 바로 이제 제가 결론만 가지고 오면요, 탄소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탄소와 이중결합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두 개씩, 탄소에 2개씩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역시 탄소는요, ES2 뭐죠? EP2입니다. 자, 이 상태죠? 이 왼쪽에 있는 탄소, 첫 번째 탄소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수소 2개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탄소랑 결합을 한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결합을 했을 때 이 분자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현재 원자궤도함수 이론으로는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도 역시 혼성궤도함수로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론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결국엔 이건요, sp2 혼성화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sp2 혼성화가 되면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냐면 s오비탈 하나랑 p오비탈 2개가 혼성화가 되고 p오비탈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sp2는 혼성궤도 함수가 총 3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p오비탈 하나는 똑같은 에너지 레벨에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는 p 아토믹 오비탈입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총 4개의 전자가 채워집니다. 4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자를 채울 때는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채워볼게요. 하나, 둘, 3개 채웠습니다. 맞죠?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좀 더 그 p 아토믹 오비탈보단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상태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있을 때 얘네들을 혼성화시키면요, sp 혼성화되어 있는 그 오비탈, 하이브리드 오비탈의 에너지 값은 이 p 오비탈과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중간 정도에 마련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sp2 혼성궤도함수의 전자가 3개가 먼저 채워지고 네 번째 전자는 어디 채워질까요? 이게 이제 좀 걱정거리죠.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p 아토믹 오비탈에 그대로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sp2 혼성궤도 함수하고 p 아토믹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이 에너지 차이가 실제로는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에너지 차이예요. 따라서 이 전자 하나가 굳이 이쪽에 sp2 혼성궤도 함수에 채워지면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p오비탈 조금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더라도 홀 전자를 만드는 게 안정화된 효과가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상태에서 이제 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수소는 전자 하나를 들고 와서 탄소와 결합을 하죠.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수소 하나는 1s1인데 이 전자가 바로,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쓸게요. 수소 하나는 1s1입니다. 이 전자가
sp 혼성화되어 있는 자리에 들어오면서 결합을 하고요. 또 하나 1s1이 역시 sp2 혼성화되어 있는 궤도함수의 공유전자쌍 만들면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탄소를 들여다봐야 돼요. 탄소, 또 다른 탄소 하나가 있죠. 오른쪽에 탄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탄소도 역시 혼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혼성화가 돼서 sp2 혼성화가 되는데 하나, 둘, 셋 sp2 혼성하고 p 오비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토믹 오비탈, 하이브리드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하나, 둘, 셋 원자과 전자만큼 4개가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있는 이 탄소 입장에서도요. 자, 수소의 1s1이 하나 들어옵니다. 맞죠? 그리고 수소의 1s1이 하나 또 들어와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sp2 혼성 궤도함수에 있는 남아있는 전자 하나하고 여기 왼쪽 탄소죠? 탄소 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탄소의 sp2 혼성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 하나가 서로 공유돼서 결합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p 오비탈에 p 원자 궤도함수에 남아있는 전자 하나씩이 서로 공유돼서 또 결합을 이룹니다. 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s오비탈, 원자 궤도함수 기준으로는 s오비탈과 p오비탈 3개가 각각 다른 에너지 준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혼성화가 돼서 만들어진 게 sp2 혼성 궤도함수가 총 3개가 만들어지고 얘네들 3개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상태죠. 자, sp2 혼성 궤도함수의 모양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는 없어요. 파동함수식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얻어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내야 sp2 혼성 궤도함수의 구조, 그러니까 모양을 알아낼 수 있는데, sp2 혼성 궤도함수도요, 앞에서 배웠었던 sp3 혼성 궤도함수와 모양이 유사합니다. sp3 혼성 궤도함수가 큰 비대칭 R형 모양이었죠. 마찬가지로 sp2도 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sp2 혼성 궤도함수가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그러면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sp2 혼성 궤도함수의 궤도함수들 사이의 반발을 줄이려면 어떤 식으로 공간에 배치될 수밖에 없나요? 바로 120도 각도로 이제 삼각형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p2 혼성 궤도함수는요. 자, sp3는 아까 정사면체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sp2는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2개죠. 혼성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3차원 공간에 이렇게 크게 비대칭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 2개 이제 그렸고요. 3개. 자, 이런 식으로 120도, 120도, 120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sp2 혼성 궤도함수 3개를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혼성 궤도함수들끼리 서로 반발을 줄여놓을,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가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바로 탄소의 혼성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탄소는 여기에다 표시할게요.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요, 결합을 혼성 궤도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릴 건데요. 탄소와의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원자 궤도함수 하나 남아있죠. 바로 p오비탈입니다. p오비탈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p오비탈, 아토믹 오비탈 하나가 남아있는데, 자, 얘는 이 탄소의 sp2 혼성 궤도함수 3개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 있고 하나의 p오비탈이 R형 모양, 이제 대칭형 R형 모양의 p오비탈이 아토믹 오비탈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sp2 혼성 궤도함수가 하나, 둘, 셋, 3개가 각각 120도 각도로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그러니까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은요, 가운데 탄소라고 제가 표시한 걸 기준으로 자,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좀 불필요한 거 지우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틸렌 분자 안에서 탄소에 지금 현재 혼성화된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은 그대로 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p 아토믹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시한 게 sp2
혼성 궤도함수입니다. 혼성 궤도함수 3개를 의미해요. 자, 이 상태에서 전자는 총 4개가, 원자과 전자 4개 있었죠? 4개가 여기에 보여지는 궤도함수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상태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P 원자 궤도함수는 여기 아령 모양 위아래로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 한 세트가 원자 궤도함수 하나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옆에 탄소는 어떤가요? 옆에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탄소도 역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원자 궤도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성화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sp2 혼성 궤도함수가 존재합니다. sp2 혼성 궤도함수를 이렇게 좌우 비대칭으로 그려요. 그리고 이거의 각도를 120도 만들게. 자, 이런 상태로 sp2 혼성화된 오비탈을 그렸습니다. 역시 sp2 혼성 궤도함수 3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결합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러면 이제 결합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거는 좀 공간을 확보해서 풀어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설명을 이어가면요. 얘네 둘이 공유해서 공유전자성 하나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VSEPR 이론을 통해서,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그려낸 그 결합을 보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이중결합이 있었죠. 그리고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만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이건 뭐예요? 루이스 구조로부터 얻어낸 구조식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수소가 전자 하나씩을 들고 옵니다. 1s1이죠. 자, 수소가 전자를 들고 와서 sp2 혼성 궤도함수에 채워져 있는 전자 하나랑 같이 공유해서 공유 전자쌍을 만듭니다. 1s1 아토믹 오비탈이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소가 전자 하나를 들고 오면서 1s1 아토믹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들고 와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내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왼쪽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거 지우고 왼쪽에 탄소도 마찬가지인데 수소가 1s1 오비탈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전자 하나를 들고 와서 공유 전자쌍 만들면서 결합을 이루고 여기도 역시 1s1 오비탈입니다. 제가 s 오비탈이기 때문에 구형으로 그린 겁니다. 수소를 중심으로 구형으로 괜히 구형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지금 현재 이렇게 120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이 설명은 이제 뭐 일반학에서 다루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다 전부 다 완벽한 120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VSEPR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는 단일 결합이고요. 공유전자쌍이 한 쌍만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공유전자쌍이 총 4쌍이, 아니 2쌍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내는 각도가 커서 이쪽이 120도보다는 커집니다. 자,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탄소를 중심으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오비탈이 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바로 이 p오비탈들이 있는데 이 p오비탈들이 이렇게 면과 면으로 결합을 이룹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위에 사선 그은 거랑 밑에 사선 그은 게 있는데요. 이 위에 사선 그은 거랑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랑 얘 밑에 이 자리는요. 서로 다른 결합이 아닙니다. 그냥 결합 한 세트예요. 제가 형광펜으로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결합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화학을 일반적으로 배웠던 학생들은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비탈이 면과 면으로 중첩돼서 결합을 형성할 때 그때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결합 이게 뭐죠? 왼쪽의 탄소와 오른쪽의 탄소가 sp2 혼성 궤도함수에 채워져 있는 전자들이 서로 전자쌍을 만들면서 만든 결합. 이게 바로 시그마 결합입니다.
이게 바로 시그마 결합입니다. 됐죠? 자, 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냈었어요. 이중 결합이 있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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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있는데 이 중에 C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있는 이중 결합 중에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요. 하나는 시그마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C2H4 에틸렌 분자의 혼성 궤도 함수를 이용한 분자 내의 CH 결합을 설명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CH 결합만 설명한 건 아니네요. CC 결합도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더 하면요, 이 분자도 쉽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번엔 C2H2 분자입니다. C2H2 분자는 이제 에틸렌이 아니라 아세틸렌인데요. 이름은 아세틸렌입니다.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이 구조밖에 안 나와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트리플 본드, 삼중결합이 있고 수소가 양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 보나마나 180도예요.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 VSEPR 이론 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이거는 선형 분자에 180도로 이루어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 각 아세틸렌 분자 안에 존재하는 그 원자들의 혼성 상태를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여기서도 역시 sp 혼성화가 일어나서 결합을 이루는 건데요. 결국엔 sp 혼성화가 되면 s 오비탈 한 개와 p 오비탈 한 개가 혼성화가 돼서 sp 혼성화가 된 오비탈을 만들어내는 건데, 얘는 오비탈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s 오비탈, p 오비탈 한 개씩 혼성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개의 sp 혼성화된 그 혼성 궤도 함수가 3차원 공간에 배열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배열될까요? 당연히 그 궤도 함수들 사이의 반발력을 줄이려면 서로 18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선형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sp 혼성 궤도 함수의 모양은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었던 sp3, sp2, sp 정확한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 책에 적어가면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풀 때는 그냥 비대칭 아령 모양 그리면 됩니다. 자, sp 혼성 궤도 함수의 모양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이 비대칭 아령 모양의 궤도 함수가, 혼성 궤도 함수가 3차원 공간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배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반대쪽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마치 여러분들 원래 이미 알고 있었던 p 오비탈 있었죠. 좌우 대칭에 그 p 오비탈 있었죠. p 아토믹 오비탈이랑 같으냐?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밑에 그린 건 p 아토믹 오비탈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궤도 함수 한 개예요. 무슨 말이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혼성화가 됐을 때 s, p 세 개가 있었는데 이 p와 원자 궤도 함수 하나라는 건 이 공간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sp 혼성 궤도 함수로 표현한 거 있죠? 그림 자체는, 완성된 그림 자체는 지금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돼서 색깔만 구분하지 않는다면 좌우 대칭의 그 아령 모양, p 오비탈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노란색은 sp 혼성 궤도 함수 하나, 하얀색도 역시 sp 혼성 궤도 함수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탄소는 어떤 상태일까요? sp 혼성화가 됐으니까, 자, 탄소를 중심으로 전자 배치를 쓰면 ES2,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EP2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sp 혼성화가 돼요. 그러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하여튼 사이에 해당하는 어느 지점에 sp 혼성 궤도 함수가 두 개가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오비탈이 어떻게 되죠?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죠? p 오비탈 두 개가 남아있죠? 그럼 p 오비탈 두 개는 여전히 똑같은 에너지 레벨로, 자, 여기랑 똑같은 에너지 레벨로 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거는, 자, 노란색은 p 아토믹 오비탈이고요, 하얀색은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 4개 배치합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p 아토믹 오비탈은 에너지 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일어나요. 따라서 탄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4개가 배치가 될 때는 결국엔 그냥 홀 전자가 많아지는 쪽으로 배치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입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수소가 들어옵니다. 자, 수소가 전자 하나를 들고 sp 혼성 궤도 함수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1s1이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 또 sp 혼성 궤도 함수에 전자 하나가 채워지는데 얘는 옆에 있는 탄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탄소에 sp 혼성 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됐죠? 그리고 p 아토믹 오비탈들은 역시 옆에 있는 탄소에 p 아토믹 오비탈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에 있는 각각의 전자 하나씩이 채워지면서 결합을 이룹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불필요한 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자 궤도 함수와 혼성 궤도 함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있고요. 혼성 궤도 함수는 제가 초록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sp 혼성 궤도 함수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비대칭형 sp 혼성 궤도 함수가 두 개가 180도 각도를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탄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p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 있죠? 그 두 개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 공간에 자, 좌우 대칭으로 되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해야 p 오비탈 두 개와 그 다음에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두 개가 탄소를 중심으로 3차원 공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전자는 총 몇 개 있죠? 원자가 전자. 말씀드리는 거는 원자가 전자입니다. 원자가 전자가 총 4개가 sp 혼성 궤도 함수에 하나씩, 여기 하나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p 원자 궤도 함수에 원래 하나씩 채워져 있었어요. 됐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혼성 상태는요, 사실 옆에 있는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탄소 이렇게 놓고 제가 똑같이 그릴게요. 이게 sp 혼성 궤도 함수고 여기도 또 다른 sp 혼성 궤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원자 궤도 함수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도 전자가 하나, 원자가 전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입니다. 제가 전자 위치를 조금만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따가 하다 보면 이게 낫습니다. 자, 지워진 건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전자를 p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 하나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소가 이제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고 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s 오비탈 구형이죠? 수소 그리고 여기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수소가 들어오면서 결합합니다. 됐죠? 이 노란색은 1s 오비탈입니다. 여기도 1s 아토믹 오비탈입니다. 제가 다 써볼게요. 그리고 초록색 여기는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고 여기도 역시 뭐예요? 여기도 역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얘도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그리고 여기도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입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우선 탄소와 탄소 사이에 바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사이의 결합. 이거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거. 전자를 서로 하나씩 공유하면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같은 선상에서 결합을 이룹니다. 바로 이 결합이 뭐예요? 시그마 결합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p 오비탈이 지금 현재 존재하죠? 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이 이겁니다. 이거와 오른쪽 탄소에 p 오비탈이 있는데 역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면과 면으로 결합을 이룹니다. 한 세트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게 한 세트예요. 따라서 얘가 뭐예요? 파이 결합입니다. 그런데 파이 결합이 이거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이 결합이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할게요.
자,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얘가 왼쪽에 탄소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p 오비탈이 있죠? 얘랑 이런 식으로 면과 면으로 결합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파이 결합입니다. 정리합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왼쪽에 이 선형 분자 아세틸렌을 들여다보면요, 얘는 s 오비탈이 있고 아토믹 오비탈이고요, 이 탄소는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얘도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얘는 s 아토믹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이 결합, 그쵸? 그리고 얘도 파이 결합. 뭐 가운데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위에 걸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존재하는 삼중 결합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삼중 결합이 있는데 결합이 3개가 있는데 결합의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2개는 파이 결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면요, 파이 결합,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은 p 아토믹 오비탈과 p 아토믹 오비탈 사이에 중첩을 통해서 만들어낸 파이 결합이죠. 여기도 역시 파이 결합이 또 다른 p 아토믹 오비탈과 또 다른 p 아토믹 오비탈 사이에 중첩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 여기 시그마 결합은 뭐죠? sp 하이브리드 오비탈과 sp 하이브리드 오비탈 사이에 중첩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세틸렌에 대한 설명을 끝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sp3 혼성 궤도 함수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CH4 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sp3, 자, sp3 혼성 궤도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2H4 에틸렌 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sp2 혼성 궤도 함수가 나왔고, C2H2 아세틸렌 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sp 혼성 궤도 함수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sp3나 sp2나 sp 혼성 궤도 함수의 모양은 비대칭 아령 모양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비대칭 아령 모양이 만약에 sp3 혼성 궤도 함수다 그러면은 sp3다 그러면은 4개가 있는 거고, sp2다 그럼 3개가 있는 거고, sp다 그러면 2개가 있는 거죠. 이 4개를 3차원 공간에 배치시키는 방법, 안정적으로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사면체 구조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비대칭 아령 모양의 혼성 궤도 함수를 정사면체 방향으로 배치시키는 거죠. 자, 3개라면 어떻게 돼요? 정삼각형 구조로 배치를 시키는 거고, 그때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 하나 있죠. 얘는 정삼각형에 수직으로 꽂아 놓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SP는 2개의 혼성 궤도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는 선형입니다. 180도를 이루면서 선형으로 배치가 되고, 이때 혼성 궤도 함수의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아토믹 오비탈이 2개가 있죠.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게 배치하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sp3, sp2, sp에 대한 혼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탄소와 수소가 아니라 탄소와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CO2도 역시 보시면요, 여러분들 CO2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CO2에 대한 혼성화 상태를 우리가 배워볼 텐데, 결국에 CO2도 어떤 상태죠? 여러분들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탄소를 중심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루이스 구조에서 배운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탄소를 중심으로 이게 보세요. 선형으로 180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의 분자 구조를 가져요. 그러면 보나마나 탄소는요, sp 혼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답은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제가 바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탄소가 있고요. sp 혼성화 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2개가 존재하죠. sp 오비탈,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2개가 존재하는데 그 2개는 선형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비대칭 아령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2개예요. 자, 그리고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p 아토믹 오비탈이 여전히 2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리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게 p오비탈입니다. p오비탈. 그리고 역시 이런 식으로 p오비탈이 하나 있습니다. 됐죠? 초록색은 sp 혼성교담수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산소는 어떤 상태일까요? 옆에 있는 산소는요. 자, 옆에 있는 산소를 보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인가요? 산소도 역시 혼성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탄소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다 해서 탄소의 경우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산소를 보면 결국엔 산소도 자,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있고요. 비공유전자쌍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합전자쌍이 이쪽에 탄소와 이중결합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비공유전자쌍들과 그다음에 결합전자쌍 사이에 결합을 설명하려면 결국엔 이게 이제 120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 정확히는 120도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비공유전자쌍과 결합전자쌍 사이에 반발력도 있고, 특히나 또 결합전자쌍은 여기서 이중결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을 우리가 적절히 반영해서 각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어쨌든 산소 입장에서도 뻔하게 sp2 혼성화예요. 정삼각형 구조로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산소는 sp2 혼성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sp2니까 3개의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p 아토믹 오비탈은 1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공간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요, 제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산소를 보면 어떤 상태라고요? sp2 혼성을 하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왼쪽 좌우 산소를 각각 표시해 보시죠. 자, sp2로 혼성을 시켰으니까 그 비대칭 아령 모양을 정삼각형 구조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혼성 교담수는 초록색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sp2, 여기도 sp2, 여기도 sp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오비탈은 p원자교담수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p입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전자배치 찍어볼까요? 전자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요, 원자과 전자 4개 계속 연습해왔어요. 4개를 그려보면 sp 혼성화, 혼성교담수에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오비탈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산소만 한번 들여다볼게요. 왼쪽에 지금 산소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총 6개입니다. 전자 배치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6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단은 산소의 전자는 다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지금 2개 들어왔죠?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일단은 자, 얘네들이 공유가 돼서 결합이 됩니다. 산소의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채워지는 전자 하나와 탄소의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채워지는 전자 하나가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공유 전자쌍을 만들면서 결합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p 오비탈이 있죠. 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p 오비탈이 있죠. 이 p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p 오비탈이 하나 있습니다. 맞죠? 얘네들이 면대면으로 중첩이 돼서 뭐가 돼요? 파이결합을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파이결합입니다. 됐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표시한 건 시그마 결합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가 되고요. 그럼 옆에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산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자, sp2 혼성 상태니까 자, 비대칭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p오비탈을 수직으로 그리면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중심에 있는 탄소와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결국에 이중결합을 하나 만드는데요. 이중결합이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 있죠. 왼쪽 그림을 루이스 구조를 보시면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 하나는 시그마 결합일 텐데 이 파이 결합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원자 궤도 함수의 배열로는 파이 결합을 못 만들어요. 따라서 오른쪽 산소는요 90도 회전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평면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산소가 있고, 자, 일단은 p오비탈 원자궤도 함수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sp2 하이브리드 오비탈은 하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원래 저기 이 왼쪽에 있는 하이브리드 오비탈 있죠. 산소의 그 현재 그 입체 구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입니다. 이쪽에 입체 구조가 있다면 오른쪽에 산소의 입체 구조는요, 얘를 90도 돌린 거예요. 90도 회전시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p오비탈을 보세요. p오비탈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얘를 돌려서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p오비탈에 지금 이 p오비탈에 수직으로 정삼각형이 뚫려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낙서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90도를 회전하는 상태를 여러분들 상상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90도를 회전시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과 전자를 다 채워볼게요. 역시 노란색으로 채우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p오비탈이 있죠. 탄소에 지금 결합하지 않은 p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있고요. 산소에도 지금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 하나를 채워져 있는 p오비탈이 있습니다. 이게 면 대 면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파이본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기가 시그마 결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위아래로 색칠되어 있는 세트 하나가 결국에 파이 결합 한 개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면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는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분자를 보면 좌우 대칭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좌우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 배치까지 고려해보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어떤 상태냐면요, 탄소가 있고, 탄소의 그 혼성 궤도 함수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산소는, 자, 하나의 혼성 궤도 함수 sp2 혼성 궤도 함수가 있고, 뒤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이런 상태고요. 이 지금 현재 그림을 이 오른쪽의 산소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오른쪽에는 하나, 그 다음에 sp2 혼성 궤도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나름 그래도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혼성화 상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그래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CO2까지 혼성 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 보았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혼성 궤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결국에는요, 혼성 궤도 함수를 어떻게 그리느냐, 결국엔 편제 전자 모형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를 해야 됩니다.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그려야 되죠? 전자 배치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점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다 찾아내야 됩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예측하죠? VSEPR 모델을 통한 기하학적 배치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 전자쌍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혼성 궤도함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전자쌍들을 가지고 전자쌍들이 이제 공간에 채워져 있을 텐데 그 공간에 배열되어 있는 전자쌍들의 그 구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삼각형이다, 뭐 정사면체다, 그 선형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VSEPR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혼성화의 상태를 파악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H4다 당연히 탄소를 중심으로 정사면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p3 혼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곱하기 4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같은 4개의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sp3 오비탈을 이제 sp3 오비탈인데 얘네들이 3차원 공간에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게 배열되려면 당연히 정사면체로 배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말하면 정사면체 구조의 그 혼성 궤도함수를 만들려면 sp3 혼성화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CO2다. 뭐였죠? 여기서 탄소는 뭐였죠? sp 혼성화입니다. 왜? 루이스 구조를 보면 선형이잖아요. 선형이 되려면 sp 혼성 궤도함수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이 180도 각도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림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뭐 에틸렌이나 아세틸렌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혼성화를 통해서 혼성 궤도함수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자들에 대해서 혼성 궤도함수 이론을 통해서 분자 내에 존재하는 결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분자들이 나오면 첫 번째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VSEPR 와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루이스 구조 그리려면 전자 배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p3 혼성화나 sp2 혼성 궤도함수 그리면서 분자의 결합을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자, 혼성 궤도함수 꼭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양한 분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